저희가 조수진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고 조수진 후보가 콜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SNS에 올린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후보에 대한 반론은 조수진 후보가 요청한 대로 SNS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범죄자 변론과 블로그 홍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다.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게 지금 저희 측에게 밝힌 조수진 후보자 해명의 다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네.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조수진 후보가 반박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변론이냐와 관련해서 성추윤 부의장은 조금 전에 정상적인 변론의 범주에서 두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적절하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변호사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변호사의 윤리 규범을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명백하게 뭐 홍보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거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직접적 표현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체 가해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린 여자의 어떤 임신과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어떤 관련돼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SNS에 올려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올리지 않고 있어요. 성병. 예, 성평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성범죄 관련 변호 업무를 합니다만은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많죠. 그렇지만 억울한 피고인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변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임을 하고 또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변론 자체를 이제 어느 선까지 하느냐. 예. 윤리 규범이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팩트와 증거에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사건은 일단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했고 반성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론이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거 왜 변론 자체가 피해자한테 가냐는 거죠. 무죄를 다툰 경우에서는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피해자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것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왜 저런 변론을 했을까? 예. 그러면 저 변론 자체가 변호사 윤리 규범에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거 굉장히 가당치 않는 변론이고 정말 변호사가 도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그걸 기각시킨 거겠죠.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본인이 일반적인 어떤 성범죄 변호사와 좀 약간 자기는 다르다고 이제까지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권 변호사,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된 부분, 또 민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건 수임에 있어서는 좀 가려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파렴치범이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여성 인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건은 사실 수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분별력 있게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는 계속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변론은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안 받았다고 하면 뭐 이거 그냥 뭐 묻히고 말았겠죠. 그런데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사실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병 감염에 대해서 이런 식의 변호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죄의 변론으로 볼 수 없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구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문율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거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렇다면 양심에 관한 문제죠. 이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고 병까지 옮았는데 상대 측의 변호사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했을 때 과연 어떤 심경이 들었을까요? 진수희 장관님.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피해 당사자 그 어린 소녀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저는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궁금했던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혹시 의뢰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건을 골라받으면 안 되는 게 있는지 뭐 이런 잠깐 의문을 가졌었는데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기의 세계관도 있고 인간관도 있을 텐데 그거에 준해서 자기가 변호를 그러니까 사건을 수임하겠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런 판단까지도 못하게 하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 조수진 변호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을 공부하고 그거를 집행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축적이 됐을 것 같고 비판 의식도 생겨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여성 변호사면 스스로 막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인지 감수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축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성인지 감수성 면에서 보면 이런 사건에 그것도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를 한 건도 아니고 성범죄 그 피의자 전문 변호사 뭐 이런 타이틀도 가질 정도로 가해자 쪽의 변호를 많이 맡은 것 같은데 그 변호를 맡으면서 뭐 승소하고 집행유예 받아내고 이런 거를 뭐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가나 판단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아까 앵커께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보면 민주당의 공천은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인성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개파였다. 뭐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분의 성후보도 있었지만 저는 정봉주 후보의 문제 제기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정봉주 후보는 그냥 무리수를 써서 공천을 주려고 했었고 성치훈 후보는 자신의 힘으로 오디션을 통과했는데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린 이게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변호다라는 두 분의 의견, 여러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조수진 후보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해명해 줄 걸 부탁을 했었는데 조수진 후보는 조금 전에 봤던 저 간단한 입장문만 밝힌 셈이 된 겁니다.